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바이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0.23% 상승세 타면서 1942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하면서 594선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들 어제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9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면서 셀코리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 연속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기관들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최바이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시장 계속해서 쉽지 않은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 관심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LG이노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종가로 10만 원 이하로 주식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최근에 나왔던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은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의 실적의 최대 분기는 바로 3분기인데요. 일단 최근에 주가 하락의 원인은 지수의 하락도 있겠지만 바로 전략 거래소인 이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의 약세가 좀 지속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신제품이 또 3분기에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동사의 관심을 계속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애플양 트리플 카메라의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스마트폰 대당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고 또 고화질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폰당 객단가가 상승한다라는 부분들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기본적인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또 원달러 환율의 약세 역시 또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수익 사업, LED 사업이나 기판 사업들 이런 저수익 사업의 체질 개선 노력 그리고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으로 갈수록 이 애플양 전략 거래선의 카메라 관련된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2020년 내년에는 바로 이 3D 센싱이 또 카메라에 또 추가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공급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는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 공장 증설을 관련된 그런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제공을 할 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0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투자 방법이 이 회사의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충분히 10만 원 아래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의 하락 때문에 아침장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매수 충분히 시가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플러스가 나와서 시작이 된다면 10만 원 아래에서 한번 매수의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 9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차동환 차장의 CJ시푸드가 8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율촌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8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5.74%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6위는 하체기위원회 유니온 머트리얼 올라와 있는데요.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1위와 같은 종목인데 매수 날짜가 다릅니다. 하체기위원님께서는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6.7%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한정민 팀장의 리드코프 올라와 있습니다. 8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7% 가깝고 4위에는 하체기위원회 SAT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7.3% 이상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시면 3위에는 한정민 팀장의 인바디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8%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메디아나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9,000원을 목표가로 주셨고 현재는 9,210원대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됐습니다.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유니온 머트리얼 올라와 있는데요. 7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4% 이상 가져갑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7월 30일에 고려 아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철 금속 섹터에 있는 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일단 뭐 첫 번째로 지금 동사는 실적이 좀 잘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2,421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11% 정도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벤치마크 아연 재련 수수료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이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아연에 대한 연간 계약 재련 수수료가 지금 3분기에 완전히 좀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철 금속에다 관련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이라든지 은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어떤 동행 관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난 2013년에 제2 비철 단지 증설 모멘텀이 반영되기 전까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과 은의 가격에서 상당히 좀 강한 동행을 좀 보여왔던 것이 좀 사실인데요. 과거 미국의 어떤 금리나 사이클에서 강세를 보였던 기금속 가격이 올해 지금 하반기에도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말 현재 금 가격은 이제 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은 가격도 1년 이래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상당히 지금 좋은 실적을 내긴 했지만 하반기에 좀 더 주목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 좀 지켜보시면서 향후 이제 좀 목표가를 좀 터치를 한다면 좀 차익 실현할 수 있도록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께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8월 8일에 메디아나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0%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9,000원 넘어섰습니다. 어제 종가가 9,200원을 넘어섰는데요. 이제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메디아나는 남은 분기 실적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1차 목표가를 터치한 만큼 조금 시간을 여유 두고 보시면서 좀 홀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에 이 회사 측에서 공시가 하나, 제품 관련해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동사의 저출력 신장 충격기가 국내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이 기기는 성인 및 소아의 제세동을 위한 에너지 인가가 가능하고 급성 심장마비 환자의 이 조기 제세동에 기여하는 기기입니다. 제조 허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 국내 우수 조달을 등록하여 국내 조달 시장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고, 그리고 관련된 제세동기 특허 등록으로 국제 입찰에서 우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 제품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양산까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ODM으로 세계 최대 의료기 회사인 메드트로닉과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호쿠다덴시와 음론 헬스케어 등의 20년간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이 매출에서도 안정적인 며칠을 변하고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쪽에서 지난 5월과 6월 2달 동안 거래가 없다시피 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소폭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단기적인 형성된 매물대도 어느 정도 대부분 소화된 부분이고 아직 남아있는 산적한 매물대도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하반기 출시 예정인 새성분 분석기 등 신제품 준비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남은 이 신제품 관련해서도 남은 분기 실적 기대가 되는 만큼 2차 목표가는 좀 더 높여서 10,000원까지 바라보고 설정하겠습니다. 네, 메디아나 2차 목표가 10,000원으로 지정을 해주셨고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실적 시즌이 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어떤 회사들의 지금 상반기의 어떤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확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지표를 반등을 좀 확인을 하고 경기 관련된 어떤 민감 업종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중국 쪽보다는 지금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상반기에 실적을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 지금 최근에 화장품 업체들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하반기에는 중국보다는 미국과 관련된 제품들 이제 뭐 IT나 자동차 관련된 부품들에 관련된 좀 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좀 장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많이 하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하락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00선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대를 삼아서 계속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어떤 장이 좀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많이 투심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리스크 관리라든지 옥석 관리를 통해서 결국은 반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별로 보게 되면 좀 미국과 관련된 IT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또 이슈와 관련된 쪽에서 보면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은 지수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떤 매력이 있는 뭐 고배당주라든지 우선주도 어떤 투자의 대안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진짜 저점에서 매수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현금을 좀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좀 더 저점을 다지고 나서 다시 언더슈팅이 올라올 때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더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홍기범 연구원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번 주에 폭락장 뒤에 대부분 한 4일 동안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번 주간에는 일단 숨 고르기 조정인 구간인 거 돌입해 보입니다. 일단 이번 8월 말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은 이 신흥시장 지수의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는데 이 지수 변경으로 한국 이 주식 비중 목표치는 12.8%로 정기 대비 약 0.3포인트 줄어듦으로써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섣불리 좀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을 끝나고 좀 관망을 하시다가 최근 들어 일본 수출 수혜주로 아니면 반사 불매 이런 관련주들이 좀 순환 매매를 보고 있으니 이런 관련주들 좀 유심 있게 보시고 앞으로 또 실적도 있는 만큼 좀 숨 고르게 하시면서 좀 관망을 하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길게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 15일은 휴장날이잖아요. 이번 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분위기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단 뭐 글로벌 증시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되면 일단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 글로벌 증시는 사실 전망이 이렇게 맑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의 장기화에 따라서 좀 글로벌의 어떤 경기가 둔화되고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심리적, 기술적 어떤 마지노선인 1900선을 좀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구간을 볼 수 있겠는데요.
분명히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잠시 숨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에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무래도 좀 저점에 관련돼서 좀 매수를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3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상승세 띄었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어제 우리 시장에서 양시장에서 외인과 기관들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은 9거래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코리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원달러 환율 어제 시장에서 1216원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서 최고치입니다. 원달러 환율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일단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외환 시장 불안하고요. 또 삼성전자 2분기 배당을 앞두고 외국인의 송금에 대한 경계심이 형성되면서 환율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삼성전자의 배당은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계속 외환 시장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우선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0.69% 하락세 4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4% 하락세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0.5%의 상승세, 그리고 현대차가 1% 넘게 빠집니다. 13만 원대 다시 이탈됐습니다. 네이버 여전히 5위권입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역시나 14만 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현대모비스가 1%대 하락세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요. 6위권 지켜냅니다. 7위권에는 LG화학 그리고 셀트리온은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5만 원대에서 SK텔레콤, 약보합권, 신한지주도 1% 가깝게 내리면서 10위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11포인트 빠지면서 1930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 가깝게 내리면서 590선 이탈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하락세, 그리고 CJENM은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6만 1,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헬릭스미스 예상과는 다르게 4%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5만 4,1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요. 무상 권리락 공시를 어제 마감에 했습니다. 오늘 15만 4,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 펄어비스 1%대 하락세, 그리고 KMW도 2% 가깝게 하락하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메디톡스 여전히 6위권이고요. SK머트리얼즈 1% 넘게 하락을 합니다. 휴젤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2% 가깝게 빠집니다. 어제 장중에도 6만 1,000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5만 8,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출발하고, 파라다이스도 0.67% 하락하면서 14,75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기아차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미에서 상당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2, 4분기 어닝 시즌이었으니까 일단 실적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좀 공개가 되었을 때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상반기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넓혀보게 되면, 지금 실적 같은 경우 이제 영업이익은 거의 71% 정도 늘어난 1조 1,277억 원을 좀 기록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을 좀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물량 감소가 좀 있긴 하였습니다만, 테룰라이드렌지, 소울 등에서 어떤 신규 투입된 북미에서 상당히 실적 개선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다 또 원달러를 중심으로 한 좀 우호적인 환율 환경으로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좀 전망은 어둡습니다.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떤 글로벌의 경기 둔화라든지 투자 심리 위축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 또 신흥국의 어떤 경기 부진까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신차 라인업을 통해서 좀 하반기 성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최근에 좀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는 차량이죠. 준대형 세단인 K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K7 이후에 지금 K5도 풀체인지 모델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SUV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소형이죠. 셀토스, 그리고 이제 대형은 이제 모하비까지 페이스리프트를 좀 어떻게 보면 출시를 하면서 소형부터 대형까지 그 SUV의 어떤 라인업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텔루라이드 인기가 많습니다. SUV 거의 이제 북미 최강자로 좀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지금 생산 대수가 6만 대가 목표인데 지금 8만 대까지 증설을 하겠다고 지금 밝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부진이 있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전략형 준준형 SUV, 찌바오라든지 소형 SUV 이파오, 그다음에 신형 K3의 어떤 판매를 좀 하면서 좀 중국에서의 어떤 활로를 다시 뚫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의 어떤 불매 운동의 수혜로 지금 동사도 상당히 어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반사익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하이브리드의 어떤 모델이 지금 동사 같은 경우 좀 나올 예정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K7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출시할 예정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본 차종들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많은 포션이 있었습니다. 뭐 렉서스라든지 도요타, 혼다 등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점유율이 한 20% 정도까지 가까이 됐었지만 지금 일본 불매 운동 이후에 거의 20%에서 4.5포인트로 거의 5분의 1토막이 좀 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연간 한 67% 정도의 어떤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다가 지난달 갑자기 70% 이상을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도 분명히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에서의 어떤 점유율이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해보면 2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뭐 북미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요. 우호적인 환율 환경 덕분에 사실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좀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분명히 이런 외부적인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차 라인업에 관련된 부분, 분명히 여기다 또 일본의 어떤 불매 운동의 반사 이익까지 좀 어느 정도 더해지면서 분명히 하반기에도 분명히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목표가를 좀 짧게 47,000원, 손절가를 4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소재에 관련해 보면 좀 이슈가 많다 보니까 좀 가져오게 됐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은 썩 좋지 못합니다. 지금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감소한 95억 원에 좀 집계가 됐는데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어떤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등의 어떤 전방 업체들의 어떤 생산 라인이 최적화가 좀 진행 중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반도체 소재의 어떤 수요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부터 어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분명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낸드의 가동률 상승이 본격화될 전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을 포함한 하반기에 신규 스마트폰의 낸드 탑재량이 좀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10% 정도 수준에 불과한 5세대죠. 5세대 V 낸드의 양산 비중이 본격적으로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재 업체인 동사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의 한 90% 이상이 반도체고요. 삼성전자의 매출 규모가 거의 80% 수준에 좀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낸드 수요의 반등은 결국 직접적으로 동사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 또 양산 비중이 확대되는 5세대 V랜드 같은 경우는 동사의 어떤 신규 가스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판매량에 외에도 추가적으로 성장이 좀 일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돼서도 사실 중장기적으로도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규제를 통해서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국산화에 좀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발 중인 어떤 신규 소재의 어떤 테스트 기간이라든지 양산 적용 시점이 좀 대거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에게도 이런 부분이 큰 수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 어떤 포인트 말고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 좀 다른 시점에서 좀 수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 이제 좀 수혜가 좀 있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암모니아에서 이제 수소를 뽑아서 연료를 발생시키는 차세대 수소 연료 발생 시스템을 좀 국제과제로 좀 수행을 하면서 좀 개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수소 발생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수소 연료라든지 수소 전기차에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정부가 수소 에너지 정책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향후에 어떤 동사에게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악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이제 단기적으로 5세대 V낸드의 어떤 가동의 상승률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재 국산화라든지 어떤 수소차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점이 상당히 매수의 적기 타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38,000원, 손절가를 24,0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 그리고 원익 머트리얼즈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동사는 반도체 전 공정 및 디스플레이 외 태양 정지 등 장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들자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수혜 기대감과 그리고 주가가 기술적으로 추세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D램 제조의 핵심인 캐패시터 전용 화학 기상 증착기와 그리고 반도체 원자층 증착기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양산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OLED 및 그리고 10.5세대 대면적 양산 라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증착 장비를 개발 완료하였고 이 장비는 국내외 고객사 양산 라인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사업 부분의 경우 3D 낸드와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 장비에 지속적인 역량을 투입하여 신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매출 성장세를 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장비 및 부품 기업도 국산화 흐름 등에 따른 수익 가능성을 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에 충청남도 온양 사업장과 천안 사업장을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앞으로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그리고 대기업과 협력 강화 등이 이어질 경우 기술 개발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동안 비교적 소외되었던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이런 업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순환적으로 계속 다시 돌고 있을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가능하다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가는 2년여 만에 바닥을 다지고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OLED 향 수주 둔화 이슈로 하락이 지속되었지만 반도체 매출이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추세 전환을 계기로 이번 주가가 다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0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엔지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커넥티드카 솔루션 및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를 들자면 최근 화웨이와 함께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는 점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하기 위해 렌터카 임대 및 그리고 중개회사의 벅시에 지분 취득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이 화웨이와 함께 최근 5G 네트워크 기반의 C-V2X가 적용된 자율주행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9일에 밝혔습니다. 이번 MOU는 이 양사의 주요 기술을 활용하여 5G 네트워크 기반 자율주행 핵심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고,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자율주행 관련 다양한 방면에서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게다가 동사는 최근 모빌리티 기업인 이 벅시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신성장과 그리고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선 서비스업이 떠오른 추세인데 공유차 서비스, 자율주행차, 그리고 커넥티드카 등 새로운 개념들도 등장한 상황입니다. 공유차량 서비스에 이 자율주행과 그리고 커넥티드 기술이 상용화되면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벅시의 이 공유 차량 서비스와 동사의 커넥티드 이 솔루션 기술 간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주 공백과 그리고 개발 인력 충원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2017년 이 일본의 완성차와 맺은 OTA 솔루션 계약이 로열티 매출이 올 하반기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에 다시 한번 부각된다면 박스권 상단 돌파 후에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물 소화에 다소 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신사업 등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다시 한번 필요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6,600원, 손절가는 5,400원 부근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다날입니다. 어제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22%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이 상승세 이어오면서 현재 좀 힘을 잃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분명히 영업이익이 좀 성장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관련돼서 좀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좀 급등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죠. 자회사 관련돼서 이제 정리 완료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자회사의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그 DB기라는 이제 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이제 암호화폐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FC 관련된 부분에서 모바일 서비스도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좀 너무 급작스럽게 오르다 보니까 오늘 좀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 나면서 좀 약간 조정을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눈여겨 보시다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한번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메딕스입니다. 나노메딕스가 짐 로저스를 사내 이사로 영입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1,500원대까지 올랐는데 현재는 1,4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 지난 5월부터 좀 다소 핫한 종목입니다. 지난 6월에 1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스탠다드 그래핀에 투자 납입 완료함에 따라 급등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스탠다드 그래핀은 2009년부터 이 그래핀 대량 생산 설비를 운영하면서 10여 동안 최적화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분말 형태의 고품질 그래핀을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 가운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짐 로저스 회장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이 스탠다드 그래핀은 세계 최초로 그래핀을 이용한 대규모 수처리 설비
준공 소식이 해외 매체에 전해지면서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혀져 최근 들어 다시 나노메딕스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짐 로저스가 이 아난티에서 사회 이사로 임명되면서 대부분 배 이상, 이 아난티의 주가가 배 이상으로 뛰면서 거의 화제를 불러온 바 있는데요. 다만 이 나노메딕스가 당시 대북 기대감이 있었던 아난티와 좀 다소 다른 성격이지만 짐 로저스의 이 사내 이사 후보 임명과 그리고 그래핀 관련주로 묶여 있던 것만큼 어느 정도 같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7월부터 좀 횡보와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눌림목을 좀 보이다가 다시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다소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보유자분들 좀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 8,000원대 정도의 이런 조정 구간을 보인다면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것도 보시면서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그리고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탁 미디어그룹 백은환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나노캠텍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 소재 전문 회사로서 도전성 관련 소재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현재 전자파 차폐와 관련한 물자를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 판매를 대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나노캠텍의 주가는 작년 초부터 급등을 하였고 8,500원이라는 고점을 형성한 후에 큰 박스권을 만들면서 조정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8월 6일 4,230원의 신저점을 갱신한 후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2018년 하반기 때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 및 여행사 등 신규 사업적인 부분에서 매출을 어느 정도 메꿔가면서 2019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2분기 실적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꽤나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물론 기업의 본래 사업적인 매출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신사업의 매출 확장 기대 부분이 크고 또한 현재 공시되어 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정공시 시점보다 8.8% 늘었습니다. 다양한 기업에서 나노캠텍의 주식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고 어제 96만 주 전환 청구권 행사가 되었습니다. 전환 청구권의 행사는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주변 정황들을 따져보았을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 공시가 나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유 없는 7%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 개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보여지고 외인과 기관들은 팔자, 매도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나노캠텍은 오히려 8월 들어서 외인과 기관이 꾸준히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에서 더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실적 발표가 좋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정확한 수치에 따라서 조금 탄력성의 변동은 있을 듯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장기적인 포트에서 단기성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것 또한 포트에 구성을 시켜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노캠텍은 이번 시즌 안에 목표 수익률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4,3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탁 미디어그룹 백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 0.4%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934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9시 4분경에는 1926선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변동폭이 8포인트 정도인데 34포인트까지 오르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고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다시 한번 팝니다. 외국인들 336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0거래 연속 매도세이고요. 기관은 5거래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4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시장 받쳐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상승 전환된 종목들 몇몇 눈에 띕니다. SK 하이닉스가 0.5% 상승 전환됐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2거래 연속 SK 하이닉스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75,0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현대차 장 초반에는 13만 원대 이탈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금씩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 13만 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승 전환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역시나 14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14만 1,000원대까지 올랐네요.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현대모비스 2%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 LG화학 약보합권, 셀트리온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좀 급등을 했었죠. 최근 첨단 배양 기술로 생산 기간을 단축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 급등세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2% 넘게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30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9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신한지주 여전히 10위권이고요. 0.49% 하락세 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35%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592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시작이 저점입니다. 588포인트까지 빠지면서 590선 아래로까지 내려왔지만 점점 더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592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폭은 크지는 않고요. 개인이 24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내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CJ E&M 2% 넘게 하락하면서 16만 원대 이탈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요. 펄어비스 1% 넘게 하락합니다. 17만 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5위권에서 2% 가깝게 상승하면서 5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54,200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메디톡스 약보합권, SK머트리얼즈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1%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휴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2원 가까이 오르면서 1,218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8월 6일에 동진 세미캔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2% 넘어섰습니다. 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일본을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면서 이 수혜주들이 조금 더 탄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도 그 반도체 소재 그 세 개를 좀 규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좀 받았고, 그리고 나서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부각이 좀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는 관광액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플로어링, 폴리미드 등의 세 가지 조치에 의해서 좀 반사의 국산화 정책에 의해서 조금 수혜를 좀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되겠는데, 어제 이제 정부에서 또 디스플레이 쪽에 한 10배 정도의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좀 반사 이익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일 간의 관계가 단기간에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 되겠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장에서는 인지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그 2분기 실적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실적이 나쁘지 않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9월 1일 날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인지 AMT하고 흡수 합병하게 됩니다. 흡수 합병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 영업이익 쪽에서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시장에서 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지 AMT가 그 하이브리드카용 인버터 하우징을 기술을 좀 개발해가지고 현대하고 기아차에다가 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좀 기점으로 인해서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연 기관차들의 판매량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좀 감소한 반면에 이런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관련된 자동차들이 좀 판매가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자동차도 지금은 일단 일본 차량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간의 좀 수혜를 좀 받으면서 저 감정적인 애국주가 좀 약간 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주당 75원에 현금을 좀 배당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디스플레이 쪽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10배 정도 집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디스플레이 쪽에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인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요 매출자가 삼성전자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지 디스플레이의 그 최대 주주가 인지 컨트롤스입니다.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개성이죠. 인지 개성에 옛날에 그 투자를 해가지고 100% 지금 지분을 갖고 있고, 지금 북미 간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한미 연합 훈련 때문에 어떤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 끝나고 난다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이나 좋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9월 달 정도 가서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편승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3,200원 잡으시면 되겠고, 혼절가는 2,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하채기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장의 쾌도 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매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식반장 이반장입니다. 오늘 캐르난마 시간에서 오늘 다뤄볼래요. 어제 미국 증시가 흔들림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는 일단 반격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은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의 매기가 쏠리면서 간헐적인 파동 형식으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을 우직하게 쫙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선의 박스권으로 묶어두면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혹은 모멘텀이 부여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강세 보였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 어제 강세를 띄었었죠. 어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 상투다 말씀을 드렸는데 음봉 나왔고요. 장대 음봉으로 전일 주가가 무너졌죠. 종가 무렵에. 오늘도 반등 살짝 주면서 또 빠지고 있습니다. 즉 보유자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리하는 구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 매도했다가 다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원료 이슈, 그다음에 한국 콜마 이슈 등등으로 반사익으로 단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움직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어저께 언급을 드렸던 코스맥스가 장대 음봉으로 쭉 밀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더 밀리면 저점에서 찬스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오히려 이렇게 실적 발표를 이미 해버려서
악재가 선반영돼서 밀리는 종목군들을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맥스는 이러한 점에서 저점 매수 가능한 영역이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상한가 부분까지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남성이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자율주행 섹터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쭉 하고 치고 올라오면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오전까지 강세를 보이는데, 역시 저 이반장이 체크해드리는 이 매물대, 앞전 저항대에서는 매물 소화가 돼야 된다. 항상 부딪히는 자리들은 따라붙는 자리가 아니고, 보유자들은 일단 일부 매도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신규 매수는 차분히 기다리셔서 음봉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맞는 전략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징주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오늘 장 특징주는 나노메딕스를 좀 뽑았습니다. 현재 21% 급등이 나오고 있고, 나노메딕스가 짐 로저스 이슈가 지금 부여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나노메딕스가 투자하는 회사죠. 스탠다드 그래핀, 그래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스탠다드 그래핀 쪽에 짐 로저스가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나노메딕스가 스탠다드 그래핀에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슈로 움직였는데, 중요한 건 짐 로저스가 좀 투자의 규제로 좀 유명세를 떨친 것을 이용해서 한국 시장을 좀 교란하는 것이 아닌가. 과거 이력이 있죠. 아난티도 자꾸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 이목을 집중시키더니, 이번에도 나노메딕스를 또 인터뷰 자체도 지금 싱가포르에서 자택에서 또 인터뷰를 쓱 해가지고 나 그래핀 쪽 연관이 있어라는 내용을 흘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또 왜냐면은 40억 원 정도 들였어요. 나노메딕스가 스탠다드 그래핀에 40억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그래핀 양산 설비를 갖췄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짐 로저스 이슈로 상승이 나왔다. 이런 종목은 거들떠도 보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정보 흘리고 선침해하고 이런 내용도 좀 아닌 것 같다. 짐 로저스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리면서, 그래핀 쪽은 다들 아시겠지만 북일제지, 크리스탈 신소재, XINC, LMS 등등 제대로 하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XINC 계속 제가 제안 드리면서 여기 고점권에서는 매물 소화하기 때문에 차익했다가 다시 보자는 말씀드리고 있죠. XINC가 돌파가 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저는 돌파에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기다려보자. 눌림목이 진행이 되면 저 이반장이 다시 한번 타점 잡아서 알려드릴 거고,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올라갔던 섹터가 아니었나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바이오 쪽 말씀을 드렸죠. 신라젠이 오전에 자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가가 어제 장중 9% 상승이 나왔어요. 오늘 음봉이 아니라 또 5일선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 쪽을 트렌드 모멘텀이 너무 좋아서 장투합시다가 아니라 낙폭 과대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려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신라젠은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 신라젠을 이 가격권에 팍팍 눌러놓으면서 신용 반대 매매들 다 물량이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고, 지금 매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120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들 130만 주에 육박하는 매수가 그러니까 손바뀜이 지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들은 또 오늘도 매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확률 베팅상 하단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에 봄직하다. 그리고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면 12,600원 확실하게 손절 로스컷을 딱 거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그러한 자리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HLB도 반등이 쭉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가들이 일단 바닥권 탁탁 물려 있죠. 언제 명분 하나
한 방울의 물방울만 떨어진다라면 장대봉으로 치켜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군들 무조건 싸다, 많이 빠졌다 이유로 저점 매수해서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되죠. 리스크 관리 항상 마이너스 3%,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3% 리스크 관리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 나가셔라. 또 오늘 또 살펴볼 섹터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정신없이 지금 순환매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또 오전에 장이 시작했을 때는 움직임이 없었던 또 이런 캠트로스라든가 반도체 소재 쪽이 갑자기 또 움직입니다. 그죠? 캠트로스도 지금 40일 이평선 자리에서 반등이 쫙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후성과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후성입니다. 후성이 사다 올렸다가 21선 눌림목 주고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후성 같은 종목은 뭐 반등,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21선 이평선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대주주가 여기서 물량을 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성이 이러한 자리가 있다라면 동질세미캠. 자, 동질세미캠을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동질세미캠도 21선 살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섹터, 이런 자리들의 리스크 관리 가격 14,900원 딱 잡고 트레이딩 매매 관점에서 딱 들어가시면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상승 추세로 계속 밀어붙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간헐적인 매매 그리고 트레이딩 위주의 매매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침에 좀 뽑아놨던 종목인데 너무 장대봉이 서버렸네요. 로보로보를 오늘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패스입니다. 패스. 지금 18%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로보로보도 특징이 일단은 AI 로봇주죠. AI 로봇 관련주인데 인공지능. 저점 눌림목 찍고 거래량 없이 밀렸다가 순간적으로 팍 치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로보로보에만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도 보셨던 남성도 거래량 없이 밀렸다가 한방 장대봉이 터졌죠. 또 지금 시장의 패턴들을 보시게 되면 옵토팩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옵토팩 매수 추천이 아니라 패턴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쭉 밀었다가 V자로 팍 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 속에 이렇게 밀려서 마이너스가 크게 나신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응을 못하셨던 분들. 종목별로 이렇게 빠른 V자 반등이 나온 케이스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종목이 당장 안 간다고 해서 포기하실 때가 아니라 시장이 이미 이러한 변화점들, 변곡점들이 나오면서 기회들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등 파동을 기다려라. 때가 되면 여러분들 종목 순번이 왔을 때 반등 파동이 전개될 수 있다. 이미 매도는 제가 늦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저점에서 지금 매도를 치는 것은 이미 한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강단을 유지하시면서 시장의 어떤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자, OLED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범상치가 않아요. OLED 한번 체크해보죠. 주성엔지니어링이 아침에 빵 치고 올라와서 고점권까지 올라갔어요. 반등이 나왔죠. 비록 지금은 음봉이 나오지만 추세는 어떻습니까? 추세는 대바닥을 빠져나오고 있죠. 대바닥, 쌍바닥 찍고 튕기고 있는 자리입니다. 튕긴 자리에서 눌림목이 진행이 되면 저로의 매수 찬스인데, 이것은 이반장의 캐주널마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제가 눌림목 타이밍을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오늘은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APS 홀딩스도 제가 뽑아놨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갔어요. 자,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패스입니다. 패스인데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APS 홀딩스 OLED죠. OLED.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5G 쪽이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5G가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 어제 오일솔루션도 최대 실적 발표 기대감, 3분기 최대 실적 기대감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무너지는,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이 쫙쫙쫙쫙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탄력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눌림목이 한번 진행되고 움직인다라면 훨씬 좋을 텐데 눌림목이 진행이 안 된다라면은 탄력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새롭게 그 바톤을 이어받는 쪽이 저는 OLED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선택되어진 종목이 저는 APS 홀딩스다. 지금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APS 홀딩스. 오늘은 매수 패스지만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음봉이 나온다면 적극적인 매수 동작이 필요하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APS 홀딩스의 이 패턴을 지금 잘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작 5G를 투자하시려고 생각했던 시기가 어디시냐면요. 이런 자리였죠. 그죠? 7월달, 6월달 이런 자리.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올라간 다음에 끝자락에서 매수들을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은 것도 별로 없고 먹은 건 별로 없는데 수익낸 것도 별로 없는데 시장은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지금 패턴이 올라갈 때 모습을 보세요. KMW도 이렇게 고점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한번 팍 주고 찌글찌글 되는 패턴이 나오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즉 많이 올라가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대 속에서 음봉 나올 때를 매수 포인트로 잡아 나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는 거죠. 지금 오히려 저는 그래서 APS 홀딩스가 중간에 한 달가량을 충분히 쉬어줬고 그 어려운 시장 폭락 나오는데도 조정이 안 나오고 주가가 저점 관리가 잘 됐죠. 그러면서 오늘 고점 돌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APS 홀딩스는요. 중기 추세 전략으로 가담하기에 매우 좋다. 그러나 시장의 여건이 녹록지가 않죠. 그러나 시대를 아우르는 종목군들은요. 격정의 벽을 타고 오릅니다. 격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뚫고 자기 존재감을 표출한다는 거죠. 지금 저는 APS 홀딩스가 그러한 종목이고 그러한 위치에 있고 잘 가고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APS 홀딩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OLED를 하반기 대응해서요. OLED 섹터 쪽을 지금 미리 관심을 두셔야 되고 약속드리는 것은 이반장의 캐로남마 시간을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제가 그러한 포인트들 계속 잡아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어떤 포인트, 낙폭이 충분히 밀려서 충분히 우리가 저점 매수에 유익한 종목을 좀 봐야겠죠. 그중 한 종목,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휴림 로봇. 휴림 로봇도 로봇 관련주인데요. 일단 로보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낙폭과대로 빠졌고, 그다음에 반격 시그널이 저점 치고 올라오는 이 반격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한 방 칠 수 있는 포인트로 잡고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5일 이평선은 오늘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 800원을 선절가로 잡습니다. 800원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요. 매수 포인트는 850원. 850원 이하에서 잡자. 눌림목 나오면 850원 이하에서 잡자. 어제 에스파마도 제가 드린 구간 찍고 양봉으로 쭉 전환됐죠. 충분히 기다리면 가격 줍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도 기다리셔서 주면 매수. 가격 안 주면 보내줍니다. 왜? 종목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휴림 로봇 850원 이하에서 노려보시는 전략. 매수가 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위로 950원까지의 목표치, 950원까지의 목표치로 대응을 하시고요. 오늘 수급 체크 한번 해보죠. 오늘도 개인들이 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의 현재 위치는 5일선 타고 있죠. 네, 이 구간입니다. 5일선 타고 있는 박스권, 이 구간에서 개별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더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고요. 트레이딩 위주의 매매로만 진행하셔라. 이미 물려서 손도 댈 수 없는 분들은 강단 유지하시고 잘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내일 같은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